1970에서 80년대,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 경제 이념으로 대립하던 냉전 체제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진영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소련 진영은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를 내세웠죠. 이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많은 개발도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게 원조 자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 원조가 꼭 해당 국가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말 그대로 처참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빈곤, 불평등, 낮은 교육 수준 같은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닦였지만 농촌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기계를 지원받아도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다룰 기술이 없으니 결국 몇 년 안에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준 것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했고 실제 생활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여전히 가난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대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 첨단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풍요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서독, 미국 같은 나라들은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했죠. 반면 개발도상국은 1차 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시장 가격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이런 경제 충격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개발을 접근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 사람들의 역량과 공동체 구조에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부족하니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오래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이 협력할 기반이 약하다 보니 외부 지원이 와도 각자 이익 챙기기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외부 원조, 잠깐 변화, 몇 년 후 원상복귀라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즉, 많은 개발도상국이 해외에서 원조 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은 주로 도시 한복판에 큰 건물을 짓거나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절망의 땅,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는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던 곳.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습이 불과 50년 전 한국 농촌의 현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그토록 가난과 낙후의 상징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을 1970년대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았죠. 한국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토록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특이하게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은 농촌개발 정책을 통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 개선을 시작했죠. 정부가 시멘트나 슬레이트 같은 자재를 조금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회의를 하고 작업 순서를 정했습니다. 누구 집부터 고칠지, 길은 어디부터 닦을지 모두가 함께 결정한 뒤 직접 삽을 들고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주도해 협력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건물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이게 다른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1970에서 80년대 세계는 한마디로 혼란과 전환의 시대였는데요. 겉으로는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가 있었지만 세계 경제의 충격과 불안정이 계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석유 파동 외에도 세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녹색혁명,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도, 멕시코 등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쌀, 밀, 화학비료, 관계시설이 도입됐는데 이 역시 기계와 비료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농촌에는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돈보다 협동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독립과 좌절. 1960년대 아프리카의 해를 지나며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1970에서 80년대에 들어서자 내전, 군부 쿠데타, 빈곤 문제가 겹쳐 독립했지만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 모델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움직여 실제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대조적 사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빚 위기. 1970년대 많은 남미 국가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금리가 급등하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정도로 불황에 빠졌습니다. 반면 돈만 빌려 쓰는 개발은 오래 못 간다는 교훈이 한국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즉, 세계가 실패하는 시점에 한국은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아프리카의 농업 장관이나 대통령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돈이 없어도 마을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잘 사는 비밀은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힘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두드러진 주인공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부녀회는 집집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알뜰 구판장을 열었고 그 수익으로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모으기 운동에 앞장서며 1997년 IMF 금융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만 머물렀던 여성들이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때로는 리더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작은 장터가 열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동 부식 창고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살겠다는 푸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죠. 이때 여러 나라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고 국제기구들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공동 창고를 지어 농산물을 보관했고 필리핀에서는 농촌 청년들이 새마을 지도자 과정을 배우며 자신들의 마을에 적용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파견된 봉사단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논두렁을 다지고 집을 고치며 현장에서 직접 협력했습니다. 이 방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경제적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많은 개발 원조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돈은 들어왔지만 주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그 틀을 깨버린 사례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농촌에서 시작된 그 작은 혁신은 바다 건너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잘 사는 비밀은 돈이 아니라 마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은 이미 46개국 이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새마을 운동이 해외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다시 소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맨손으로 바위를 닦아내고 기름을 퍼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새마을 운동 때처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새마을 운동은 개발을 넘어 위기 극복의 정신으로 확장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농촌 개발 사례로 보이지만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공동체 혁신의 기록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결국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계 곳곳에서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난을 극복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자 오늘날 세계가 위기 속에서 다시 찾고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가난을 이겨낸 한국식 방법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속에 담긴 진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